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오늘 그 12시쯤에 그 손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았다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사주 분석도 하지만 장명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궁합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궁합하면 뭐가 신비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게 뭐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뭔가 궁합을 좋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기분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 상당히 이게, 특히 뭐 속궁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속궁합만 좋다고 실제로 그런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기분 나빠서 싸웠는데 속궁합이 아무리 좀 이렇게 좋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 저런 걸 자세히 풀어줍니다. 사주 자체를 좁은 의미의 궁합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궁합을 풀어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편이 배려심이 있는지, 또 혹은 남자면은 여자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표현 능력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싸움 안 할 수 있는 어떤 절제력, 통제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한 9가지 이상을.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를 몰라도 이 결혼 생활에서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다 포장하고 화장하고 만나고 말도 최대한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걸음걸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전부 다 가식이잖아. 가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최대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만 드러나니까 다 예쁘고 아름답고 남자답고 뭔가 대장부 같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게 결혼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놀던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혀 연애했다고 딴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우장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거는요, 원초적인 본능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분도 여기 보면 양나래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분이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가명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다 노출시키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음오행도 같고 획수도 같고 이 자원오행도 같은데 이 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데 양하고 레짱 맞고 여기는 다른 글자인데 이렇게 나래로 제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양나래 씨가 이제 물어보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결혼 정보 같은 데서 이렇게 관련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 보면은 어떤 스펙,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학교 어디 나왔나, 뭐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셨느냐, 본인의 직업은 뭐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 키는 뭐, 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표시는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보면은 그게 전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하고 결혼 생활에서 보면은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이렇게 제대로 해줬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인이 그동안 그걸 관심을 받았는데 그 어느 분이 여기서 이제 궁합을 본 것 같다 그러면서 한번 들려가지고 상담을 해보라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 정보해서 선남선녀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이런 거를 좀 가미해서 해주면 어떻게 했나 싶어서 이제 그걸 상담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하고 사주 한번 풀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겨울 한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월요일이니까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양나래 씨.
사주가 경술년 기축월 을미일 갑신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이게 축술 및 삼형살이라고 그래서요. 이 형살이 이렇게 완벽하게 원국의 조화를 이루어놓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두 장만 있고 한 장 없을 때는 운에서 왔을 때 한 장만 넣어서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다 있다는 건 술이 오든 축이 오든 미가 왔을 때 삼형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겪어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양나라 씨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사신 분인데 전혀 그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게 됐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전혀 그거는 얼굴에 표출이 안 됐어요. 이 사주에 보면요. 자, 을미 이게 이제 백호고 경술이 이제 괴강인데 특히 일주에 이 백호살을 끼고 있는 사주는요, 이걸 생사권을 지닌 직업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종교용어로 치면 뭐 업장을 많이 쌓았다, 그 업을 많이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일주에 이런 분이 생사권을 지닌 직업을 가지면요.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권을 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드러나는 거는 군인, 경찰,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의사, 법무사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에너지가 강한 걸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갚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업보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으로서 그런 생사권을 지닌 일을 하면은 업을 소멸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상대처라고 그러는데 업상대체를 하면은 이 사람이 직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거를 이렇게 그걸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요즘에는 그 범위가 좀 넓어져가지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학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업도 상당히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인생, 삶의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조금 깊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 우리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에도 써놨는데 사주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운전할 때 내비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알고 가면은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삶에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사주를 알고 가면은. 그 중에 특히 한 가지 장점은 뭐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다는 거야. 내가 나를 알면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 지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이 사주에 보면은 지금 을 입장에서 어머니는 인설이니까 수가 없잖아요. 사주. 지정간에 이렇게 뭐 괴수 하나 있는데 좀 작용력이 미비하고 8글자에 드러나는 수가 없다. 어머니 인성하고 인연 약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재잖아. 편재, 정재, 편재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지금 4글자나 되죠. 이렇게 많으면 3글자부터는요 이게 길작용이 아니라 흉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부모덕이 없다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거야.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거는 지금 40일 때문에 이제 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갑신대운이었죠. 이렇게 됐을 때 일주 말고요. 사주 원국에 있는 기둥 중에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금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금살이 걸리면요 실제로 작용이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에 보면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이 생긴다. 근데 이제 갑신대원 2015년 을미년에 이때 남편이 교통사고 사망했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15년 을미 같은 경우 이 원고 같이 이게 보금살이 됐죠. 대운에서 보면 41대 갑신은 시주와 같이 또 보금살이 걸려있고 그렇게 되면 또 미가 걸렸으니까 축수미 사명살이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다 겹쳐 있잖아요. 이런 상태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살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좀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어두움 같은 게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드러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표정이 그냥 물론 뭐 그동안 상담업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전혀 이렇게 배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론 이 을목 자체가 이 생존력이 상당히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죠. 실제로 흐름이. 이 사주에 중에서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추운 날씨 이 조후에 봤을 때 반드시 화가 들어와요. 화가 이게 일반 화가 아니고 병화가 들어와야지 이 나무 자체도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추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이런 것도 요 단독으로 미만 있을 때 삼복도 열토인데 추월의 밀도는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춥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뿌리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을목이나 간목이. 자, 앉은 자리에서는 절지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월지에 뿌리낼 수 있는 여건, 지금 토 자체에다 뿌리낼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화가 용신인데, 그럼 이제 대운에서 봤을 땐 50일 대운부터 크게 봤을 때는 화대운이 들어와서 좋을 걸로 보이는데, 이때 실제로 50일 대운에서는요, 이게 지금 물론 편인이 들어오고, 이 편인이 들어오면 이게 여기 이 자체, 여기서 보면 이게 약간 겨울인자니까 이게 차가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편인 자체가 이 계획이 차질이 일어난다. 계획 차질.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고통이 들어온다는 편인 대운이 들어온다. 그 여기 미가 오면 이게 또 축소미 사령살 작동되죠. 그러니까 이 50일 대운도 안 좋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화운이 들어오니까 좋게 보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51세에서 60세까지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때도 또 어려울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정인운이 들어오죠. 그럼 이때는 조금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태양이 떠 있지 않는 한은 이 사주에서는 빛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요, 절대 용신으로 모든 사주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는 간절히 필요한 병이죠. 대운에서 이제 못 받쳐주죠. 그럼 세운에서 보면 신축년이 나한테 어떻게 되죠? 면도를 같이 예리한 칼이 나를 을목을 자르는 현상이 들어오죠. 시기에는 또 충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때도 올해 좋은 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월을 보면은 경자월이거든요. 경자월.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나한테 이제 관이 들어오죠. 지금 이 관이 이게 지금 남편이 사망한 사주거든요. 이게 이 관이. 그럼 여기 이제 관이 새로운 관이 들어오죠. 지금 합의되면서 이게 이 실질적으로 관이 들어와서 합의된다는 건 내가 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내 명예 혹은 내 스스로의 통제, 억제 이런 작동이 조금은
정지된다고 봐야 돼요. 합이 딱 묶여버리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이렇게 관원이 와서 이렇게 합의돼버리면 어떤 남자분이 들어와서 정관이니까 나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 사주의 어떤 그 작용력이라는 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력이 두 개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냐, 그 차이점이 없어요. 자가 자, 이 잠이 원진이 걸리죠. 일단은 여기 그러면 지금 상태도 가정 꾸려나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일단 남편이 당황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말이 밖에서 기대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을목일간에 바로 옆에 시간에 간목이 딱 뜨면은 이게 이제 겁재죠. 그럼 을목이 여자니까 여자고 새고 꽃이니까 이 갑이 떴다는 건 남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여기가 우리가 시주를 대문 밖이라고 해요. 이걸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영역으로 봤을 때 이 남자는 막연하게 이 겁재란 이 존재가 이성으로 봤을 때 여자로 봤을 때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간목이 있을 때는 내가 의지할 만한 또 간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기다려 있는 남자가 내가 의지할 만한 남자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좀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지금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왔다 가셨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해놓고 나중에 그 전화를 하는데 문자를 드렸어요. 오늘은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움직이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 보금살이 세 개가 겹쳐버리죠. 여기 지금 대운이니까 여기 두 개가 겹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의미가 또 오늘 하루 일진만 봐서는 또 보금살이 걸리죠. 이럴 때는 하다못해 교통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좀 계시다, 다니시는 것보다 오늘 하루 좀 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진도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럼 이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은 양날에 이렇게 시해서 이 발음오행은 좋은데 이 자원오행이 또 괜찮죠. 이 사주가 필요한 게 지금 신약하기 때문에 이 갑하고 을이 실질적으로 이 겁재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12운성으로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갑목이 이 금속 위에 바위 위에 뿔을 내려야 되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니까 힘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여기 이 자체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더 필요한 경우냐.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화기는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오행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양 조화는 또 깨졌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음이죠. 그러니까 음이 한 자가 있고 홀수가 두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이 두 자가 있다는 건 여기다 여자 주인공을 치면 음이 하나, 둘, 세 개고 양은 한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조화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안타까운 거는 보세요. 자, 여기 아버지 어머니 목이 없다고 나왔죠. 자, 여기가 어머니고 이게 아버지 자리인데 둘 다 공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인연이 약한 거예요. 그 본인 궁에 또 식구수가 있다는 건 내가 한을 안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한을 안고 공망. 가정은 이 수 자체는 이게 덕이 있는 선비의 형상인데 실제 요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는요 16획이 있으면 이건 무능한 될 수라고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어떤 뭘 부탁하면 이제 거절을 못해. 옛날 그 선비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통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기가 얇아서 한 번은 꼭 당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획 있는 사람들.
또 배우자 자리도 또 공황이죠. 이 자체가.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가 나와요. 이 구획이 공망이니까. 근데 공망이 한 가지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구획이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에 와도 내가 그걸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뵀을 때 그런 그 직업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생활하면서도요, 그러다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체로. 그 다음에 27핵 자체가, 이게 지금 대인직격이라 해서 제대로, 우리가 27핵이 상당히 주의할 게 뭐냐면, 이름은 항상 볼 때, 이름은 여기 걸맞게 지어야 돼요. 걸맞게. 이름을 걸맞게 지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삶이 지금 힘드시죠? 보통 평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크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27회는요, 이 대인직격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이 재벌이라든가 좀 이렇게 아주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게 완전 판단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뭔가 뭐 기업을 일군다든지 어떤 명예를 일군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이 돼 있는 사람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힘드냐면 27억 있는 사람들이 꿈이 크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어떨 수도 있어요. 그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친구들 중에서. 만날 때마다 무슨 뭐 몇십억짜리 뭐 이렇게 사업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현실에서 보면요. 돈 많은 데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카드도 신용불량 돼갖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대인직격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돼? 이 사람 잡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액은 이게 기본적인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현실로 치면 이게 또 어떤 안 좋은 작용이 나냐. 빈수레가 되는 함정의 수라는 거예요. 빈수레가 되는 함정의 수. 그러니까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희망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습이 적당히 이렇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조습이 잘, 조한 기운과 습한 기운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은 생산성을 갖는 거예요. 생산성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일을 하는 거에서 물론 나름대로 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 덕은 없었지만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돈은 궁하게 이렇게 돈 때문에 애로를 느꼈다 뭐 그런 경우는 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도 이 습기운이 적당히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습한 기운이 적당히 있어야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모든 게 잘 풀리지. 조급하게 뭐를 하면요 판단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조급하면 까칠하다고 그러죠. 습하다는 건 마음의 여유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섞임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친화력도 강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주에서 좀 덕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래도 사람이 참 이게 이런 안 좋은 여건이었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나름대로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걸 보고 대단하다는 걸 제가 한번 느끼면서 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천태만상이다 걸 한번 느끼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분석하면서 이렇게 현재 잘 살고 계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양날씨 사주하고 이름을 이제 분석해보면서 조금씩 뭐 다 완전히 좋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 그래서 사주는요
다 장점만은 없지만 또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좋은 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구별하셔가지고 내담자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